저희 집사람은 한국으로 가자. 네. 저는 안 된다. 가지 말자. 여기서도 내가 능히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싸웠어요. 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도망을 쳤어요. 먼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 새로운 게스트 또 한 분을 모시고 어떤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명성실업 대표고요. 네. 하는 업종은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길형준이고요. 세탁업을 한 지 8년이 됐어요. 네. 말투를 들어보니까 고향은 저랑 같은 함경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고향이 네. 어디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고향은 평안남도 순천이고 군 생활을 함경북도 해령에서 20년 복무하다가 제대돼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앞쪽이 고향이신데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탈북해서 왔을까?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네. 이제 살짝 그 의문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탈북한 연도는 대략 언제쯤 탈북해서 한국에 오셨습니까? 2009년 7월 27일 북한으로 말하면은 전승절이죠. 네. 전승절이면은 북한에서 명절 분위기에 좀 휩싸여가지고 좀 네. 긴장이 좀 해이될 때, 그리고 북한에서 장마철이라 물이 제일 많이 불었을 때, 네. 그때 제가 도망간 걸 넘었어요. 그러면 탈북할 때 자의로 내가 오고자 결심하고 떠난 길이잖아요. 네. 북한 사람들이 그런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나요? 결정적인 계기는 국경경비대에 있으면서 저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한국 음악도 많이 들었지만은 한국으로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원인이 제 가정이 있잖아요. 애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제가 한국으로 오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줘서 도망간 걸 넘겨보내고 그렇게 했지만은 한국으로 오기는 정말 쉽지가 않았거든요. 가야 되겠다라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한국에 대한 이 환상이 머릿속 깊이 자리 잡아가지고 제가 군생활을 끝마치고 제대돼서, 북한은 군생활을 하다가 제대되면 그 다음엔 끝이잖아요. 네.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자꾸 가자고, 그래서 우리 가정불화가 엄청 심했어요. 오호. 그분 저희 너무 집사람은 계시네. 한국으로 가자. 네. 저는 안 된다. 가지 말자. 여기서도 내가 능히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싸웠어요. 네. 해령에서. 해령에다 집을 샀거든요. 네. 제가 그때 그 국경경비대에 있으면서 뇌물 받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집을 사서 살면서, 야, 사모님이 똑똑하시다. 그래요. 그래서요. 그래서 싸우다가 끝내 제가 졌죠, 결국은. 그래요? 진 거는 아니고. 졌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도망을 쳤어요. 먼저 먼저 도망쳤답니다. 먼저 도망을 쳤어요. 제가 그래서요? 말을 안 들으니까 먼저 도망을 쳐가지고.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잡으러 오신 거예요? 잡으러 왔죠, 결국. 네네. 그 얘기해 주세요. 도망을 그래서- 쳐서. 어느 날 와이프가 없어진 겁니까? 네, 도망을 쳐서 중국 용길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네. 대방을 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하던 그 지대로 이렇게 가서 대방하고 연락을 해서 도망을 건넜어요. 네.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다니면서 우리 와이프가 좀 없어졌는데 수습을 했죠. 근데 거짓말 하더라고요. 어느 점에 언성군 삼봉구라고 있는데 계산도 딱 맞은편에 거기 아는 집에 갔는데 모른다고, 오지 않았다고 딱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협박을 했죠. 좋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다 알고 왔는데 이거 신고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네. 핸드폰을 딱 꺼내 내놓더라고. 핸드폰 주고 가서니까. 전화하니까 와이프분이 받으셨어요? 아니죠. 와이프가 받는 게 아니고 제가 군생활할 때 거래하던 대방이 있어요. 네. 그 중국 사람이죠? 그렇죠. 그 전화번호를 제가 아니까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받는데 지금 움직이니까 네. 그 전화하지 말라고 함부로.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와이프 빨리 넘겨보내라. 다시 북한으로. 내가 돈 얼마든지 줄 거니까 다시 넘겨보내라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서 지금 우리 와이프랑 자기 장모랑 데리고
몇 사람이 넘어갔거든요. 아, 그래서요? 좀 다시 넘어오게 하려고. 넘어오게 하려고. 근데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십니까? 어리석었죠. 네, 그래서 그때 혹시 자녀가 있었습니까? 네. 그럼 그 자녀도 당연히 데리고 갔겠죠. 아니죠. 아, 참. 놔두고 갔죠. 자녀는 놔두고요. 혹시 모르니까 어. 저희 아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저한테 제가 데리고 있은 건 아니고 자기 친정집에다가 네. 놔뒀죠. 거기서 유치원 다니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와이프가 없어져서 지금 다시 넘겨오게 하려고 그 작전을 펼쳤죠. 네. 어떻게 펼쳤습니까? 이제 전화 받는 사람이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 넘겨보내라. 내가 돈을 줄 것이다. 넘겨보내라 하고 하니까 이 사람도 제 말을 들어보면 너무 황당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끊어버리고는 네. 한국으로 넘겨보냈죠. 아, 그럼 와이프분은 이미 일사천리로 한국에 들어왔네요. 그렇죠. 태국으로 갔죠. 태국으로 왔네요. 태국 쪽으로, 삼국으로 이렇게 보냈죠. 네. 통해서.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거기서? 잘 노선을 잘 정하셔야 되는데 어떤 노선을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방향이 없죠. 무슨 목표가 있어요. 행방이 없죠.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핸드폰을 계속 켜놓고 있잖아요. 한 6개월 지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뭐라고 오셨습니까? 태국에서. 나 지금 태국까지 왔다. 아들 데리고 빨리 넘어오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 전화를 받을 당시는 우리 대표님 어디 계셨었나요? 해령이에요. 해령에 제가 해령에서 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해령에 제가 아는 집들도 많고 복강들도 아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거기서 자주 이렇게 장사도 하면서 다녔죠. 그러니까 그 전화를 딱 받으니까 정말 태국으로 넘어가고 싶던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는 와이프를 데리고 오지 못한다는 거를 했으니까 네. 이제는 저는 북한에서 살면서 이혼이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해봤고 네. 가정은 무슨 끝까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조선에 간 와이프를 쫓아서 지금 그렇죠. 지구까지서 가야 될 판이네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애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기는 했는데 그 날짜를 좀 잡지 못해가지고 친구 집에서도 자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우리 애는 저기 화성에 저 가시집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 있었거든요. 화성이라고 하면 어디 함경북도? 함경북도 화성요. 예. 그러면 경성 해령하고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져 있죠. 뭐. 그거 어떻게 데려와야 됩니까, 아들을? 아들을 뭐 그때는 뭐 차 타고 다니는 게 뭐 좀 자유스럽고 제가 그때까지는 군복을 입고 다녔으니까 다니기 편했거든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군복을 입으면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죠. 겁이 없을 때죠. 그렇죠. 네. 그때 군복만 입으면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으니까. 네. 그럼- 차를 타면은 사민들이 타면은 막 발로 막 차고 막 그럴 때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목격을 했죠. 네네.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준비를 거치셨나요? 그래서 태국에서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제가 애를 데리러 갔죠. 네. 우리 장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애기 엄마가 남조선에 갔는데 남조선에 갔다는 얘기는 안 하고 못하죠.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중국에 강국 갔다. 애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니까 거기서 울더라고요. 영영 보지 못하는 길이라 그렇죠. 생각하니까. 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뭐 어쨌든 내가 애를 데리고 가서 끝까지 애 엄마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꼭 애 엄마를 찾아서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제가 애를 데리고 오게 됐죠. 그 아이에게는 그 할머니가 외할머니잖아요. 어쩌면 외할머니 손에서 1, 2년 컸다는 것은 정말 엄마같이 이렇게 사랑을 받으며 큰 건데 1, 2년까지는 아니고 잠깐이었어요. 그래도 손주를 이제 보내면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보는 거잖아요. 그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뭐 특별히 의미심장하게 했던 이야기나 인상에 남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나요? 그게 아무리 선주라고 해도 자기 딸이 낳은 선주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첫째겠죠. 꼭 자기 딸을 찾아서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뭐 선주를 생각하고 저를 생각하고 자기 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겠죠. 뭐. 내가 꼭 엄마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보냈죠. 근데 이게 참 슬프죠. 자, 그렇게 해서 아이를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게 됩니다. 어디로 탈북하셨어요? 좀 해령에서 서대장도 했고 중대장도 했고 부중대장도 했고 했으니까 국경은 제가 통금보다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 애를 데리고 해령에 왔어요. 해령 와서 친구네 집에다가 같이
있으면서 그 친구네 집도 또 우리 애 또래만한 애가 또 있어요. 거기서 한 열흘 정도 있었거든요. 친구하고 같이 이 중국 밀수랑 하면서 장사 이렇게 막 다니고 하다가 날짜를 잡았죠. 애를 데려온 게 2009년 7월 초 정도에 이렇게 데리러 와서 네. 제가 애 엄마하고 전화 연계하면서 두만강 넘겠다. 제가 아무리 국경경비대에 있었지만은 어떤 때가 제일 넘기 좋은 때라는 거를 제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어떤 때 군모가 약해지고 한 때를 잘 아니까 제가 대방하고 다 약속을 하고 네. 7월 27일 날 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미리 다 했어요. 네. 애를 데리고 장마철에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그 차는 다 이 타이어에 튜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튜브를 하나 샀어요. 아. 거기다가 튜브 밑에다 이렇게 두꺼운 천을 이렇게 깔았죠. 튜브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네. 구멍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애를 눕히면은 아. 애가 빠지잖아요. 빠지니까. 빠지지 않게 네. 두꺼운 천을 밑에다 동그랗게 튜브만하게 하고 구멍을 다 뚫려서 튜브에다 이렇게 묶었죠. 네, 네. 애를 거기다 눕히면 안 빠지잖아요. 네, 네. 그런 준비를 다 했어요. 네. 자전거 사고 그리고 펌프 사고 네. 친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저희 와이프가 한국으로 가자고 저는 가지 말자고 계속 싸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번 가족이 같이 중국으로 넘어왔던 적이 있어요. 네. 넘어왔다가 3명이 다 북송됐었어요. 한번 북송 경험이 있으신 북송 거예요? 경험이 있어요. 아. 그 말을 제가 못했는데 그렇게 싸우다가 좋다 그럼 와이프 말 듣자 하고 우리 3명이 두만강을 넘었어요. 네. 넘었는데 중국에 철조망이 이렇게 가시 철조망이 있잖아요. 그때도 핸드폰 가지고 갔었는데 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제가 애를 이렇게 목마 태우고 와이프 손 잡고 이렇게 넘었었는데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물에 젖었으니까. 아. 철조망이 이렇게 있고. 네. 그래서 쭉 돌아 철조망을 돌아서 도로까지 올라갔는데 일이 되려고 보니까 그 대방이 택시 타고 쭉 이렇게 돌다가 우리를 찾아서 간신히 거기서 구출이 돼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갔죠. 네. 중국 대방 와이프가 북한 여자인데 그 여자가 여기 한국에 와 있어요. 제가 넘겨 보냈거든요. 네. 이 여자가 우리를 오라고 해서 제가 넘었는데 그때는 브로커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힘든 길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군 생활을 했으니까 국정원에 무슨 비밀 자료를 넘겨주면은 이렇게 무슨 공짜로 이렇게 넘겨오는 무슨 예, 예.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돈도 뭐 이렇게 주고. 준다고? 이거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제가 중국에 한 20일 정도 있었어요. 너무 오래 있었다. 예, 중국에 한 20일 정도 있으면 자꾸 내 정보를 이렇게 넘겨보내라고 네. 자꾸 이러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보내자 하고 제가 다 썼죠. 다 써서 보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정보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국경경비대에 있었는데 국정원은 그 자료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브로커를 통해서 우리를 데리고 왔어야지. 그렇게 시간 끌면서 있다 보니까 해령시 보위부에서 아유, 역추적 없어졌습니다. 나를 추적했죠. 추적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면은 북한에서 돈을 중국에다가 내야 되잖아요. 나를 잡자고 보니까 나를 살인자로 뭐란 거예요. 네. 중국에서 살인자라고 하면은 끝까지 추적해서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넘어와서 한 20일 만에 그 중국 대방 집에서 점심밥 먹다가 현행 체포가 됐는데 네. 중국에서 고문 엄청 당했거든요. 사람 죽인 것 같다고. 아. 애 엄마 나 이렇게 따로 갈아놓고 엄청 고문을 하면서 했는데 그게 첫 번째 탈북에 실패했을 때네요. 그렇죠. 그럼 그게 첫 번째 탈북에 실패했을 때가 몇 년입니까? 그게 2009년도죠. 그게. 2009년 실패해서 다시 북송됐다가 지금 다시 두 번째 지금 그렇죠. 넘는 거예요? 2009년에? 2009년 봄이었어요. 네. 그 잡혀 나가니까 해령시 보위부장 차가 딱 마중 나왔더라고요. 보위부에 끌려 들어가서 보니까 나를 왜 잡으려고 했는지 거기서 촉촉촉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왜 잡으려고 했답니까? 제가 그때 탈북할 때 해령에 우리 집이 있잖아요. 우리 집 좋았었거든요. 집을 제가 버리고 갔잖아요. 네. 해령시 보위부장 친척이 우리 집을 지금 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진 사람네 집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두루두루 알아보니까 이 사람네가 여기서 가족이 없어졌다. 이렇게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나타나야 내가 집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남을 신문하다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거 알고
우리를 끌어내와야 이 집을 인계인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작전이 펼쳐진 거예요. 그 집 때문에. 집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없어진 사람의 집을 그냥 타고 앉을 수는 없고 타고 국가의 앉을 수는 귀속이 없죠. 돼서 그렇죠. 자기네 입맛대로 처리해야 되니까 보위부장의 어떤 이석을 위해서 그렇게 데리고 온 그렇게 거네요. 했죠. 그래서 보위부장이 좀 국경연선에 있는 보위부는 중국하고 다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요. 매일매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연줄에서 잡혔는데 첫 번째 잡혔네요. 근데 잡혀 나왔어도 그때는 좀 쉽게 풀려났었네요. 바로 풀려나셨나 봅니다. 보위부장이 자기가 잡아내왔으니까 네. 저를 풀어줄 수밖에 없죠. 며칠 만에 풀려나셨나요? 한 20일 정도? 아무 일도 없이 풀려나신 거예요? 네. 그때? 그러니까 보안소를 넘겼죠. 보위부에서. 우리 가족이 다 망쳤으니까 우리도 이젠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네. 중국 감옥에서 약속을 했어요. 네. 우리 따로따로 넘은 걸로 하자. 네. 가족이 넘은 걸로 하면은 가족도 절로 하면은 심하잖아요. 처벌이. 그래서 따로따로 넘은 걸로 하자. 이렇게 다 약속을 하고 보위부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보위부장도 저하고 이렇게 그런 연관은 있어요. 보위부장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고 보위부장 운전수하고 네. 그 연관이 좀 있어가지고 그 전에도 한번 보위부에 잡혔다가 한 주일 만에 풀려난 적도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서 한국기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부로 넘겼어요. 저는 집이 순천이다 보니까 더직결소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은 거주가 해령이다 보니까 해령 그 송달연대에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제가 더직결소에서 한 몇 달간 있다가 성진에 우리 국경경비 여단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 전화해서 네. 쉽게 나왔죠. 아, 그렇구나. 잠복처소로 내려가서 군인들 있는가 봐야 되잖아요. 잠복처소 앞으로 통과해서 두만강으로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가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군인이? 그래서요. 제가 두만강 넘는다는 거 우리 애한테도 말 안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자전거 풀숲 옆에다 자전거를 버렸죠. 버리고 그 다음에 애를 안고 두만강 쪽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잠복처소 앞으로. 그 애가 벌써 알더라고요. 아유, 자 먹을 꽉 끌어안고 있잖아요. 긴장해가지고